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현장분과장 은수미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 황제노역으로 지금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아주 경미한 벌금 때문에도 노역장에 유치되는 약 4만, 보통 한 해 4만 작년 한 해 한 43,199명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황제 노역을 없앨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경미한 시민들의 벌금형에 대해서 노역장이 유치하는 이러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선 참석하신 분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참석하셨고요.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인권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외부에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참석을 해주셨고요.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님, 인권연대 김희수 변호사님, 방송통신대 법학과 최정학 교수님, 그리고 서혜성 소설가님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황제 노역으로 하루 일당 5억, 쉬는 일을 해도 5억이고 아픈 일을 해도 5억의 일당을 주는 그런 황제 노역을 보고 국민들의 분노가 아주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1년에 43,199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작은 일을 가지고 벌금을 받고 또 노역장에 유치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허재호 건만 보더라도 한 번 갑이면 영원한 갑, 갑은 죄를 지어도 갑이고 을은 정말 경미한 그 잘못을 저질러도 정말 을의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 사회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 벌금제를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매우 복잡한 심경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어떤 사람도 벌금을 받으면 자기가 일한 만큼의 하루 수익을 가지고 하루씩 변제해가는 고통지수를 갖게 해주는 일수벌금제로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죄를 저지른 만큼의 벌금과 그것에 대한 고통을 받게 하고 심지어 이번에 함께 15,000원 훔치고 누범이라는 이유로 3년씩 징역을 받는 이런 횡포와 그 권력의 남용, 이것도 함께 막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고민을 담아서 오늘 이 벌금제 개선에 관한 저희 입장을 여러분들과 저희 그 당에 있는 분들 그리고 바깥의 시민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함께 방안을 마련하고 법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이 일이 잘 추진돼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을지로위원회에서도 열심히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벌금제 다음으로는 벌금제 개선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게 된 취지 및 배경 설명을 서보학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저희 캠페인의 이름이 43199 운동인데요. 이것이 2009년에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노역장에서 몸으로 떼온 사람들의 수치입니다. 저희들이 이 캠페인을 벌리면서 가졌던 문제의식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평균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노역장이 유치되는 이 충격적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때우고 돈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은 몸으로 때우는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였고요. 이 경미한 법규 위반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심하게 처벌받는 이 형벌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사법 정의를 세우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행 총액 벌금제를 폐지하고
일수벌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최근에 우리가 그 대주그룹 허재호 씨 그 일당 5억 원 황제노역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실질적인 평등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라는 것을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우리 법 앞의 실질적인 평등을 우리 헌법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의 제도를 고쳐서 이런 실질적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안이 바로 일수벌금제를 도입하는 것이고요. 일수벌금제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벌금을 부과하고 또 사회적인 강자면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벌금을 부과해서 실질적인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사회적 약자들이 돈이 없어서 몸으로 때우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노역장 유치보다는 사회 봉사를 통해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속죄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대법원이 그 황제 노역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 환상 기준 1당을 정하고 벌금액의 다과에 따른 환영 유치 기간의 하한선을 제시하긴 했지만 이런 것은 현행 법제도 하에서 갖는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도의 그 수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당과 함께 의원님들과 함께 좀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이루자. 그래서 이 일수벌금제도로의 전환과 그다음 이 사회봉사제도의 전면적인 도입 등을 주장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한 내용을 이 법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이 벌금형을 선고하기 위한 아무런 기준이 없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실질적인 평등에 근거한 벌금형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데 나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서구에서는 그러니까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10만 원을 버는 사람과 1억을 버는 사람은 벌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통딱지 하나가 10만 원을 버는 사람에게 만약 1,000원을 부과한다면 1억을 버는 사람한테는 그에 비례해서 훨씬 더 많은 교통딱지를 부과하는 이런 제도가 이미 선진국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처럼 소득에 비례해서 그 동일한 고통을 주는 그러한 이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법안 개정안을 내시게 된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인권위원장님 설명 있으시겠습니다. 네, 김기준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당 인권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 그리고 여러 그 인권단체하고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일수벌금제에 관한 토론회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일부에서 일수벌금제로 할 경우에 그 소득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현재 국민연금이라든가 국민건강보험, 국세청 세무자료들을 종합하면 그거는 어렵지 않다. 이런 것이 또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지만 있다면 일수벌금제는 지금 사회적으로 의지만 갖고 추진한다면 충분히 안착이 될 수 있다. 이런 그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발의할 법안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을 위반한 행위자 경제력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월 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과 1억 원인 사람 이런 사람이 똑같이 한 사건에 대해서 10만 원의 벌금을 낸다 그러면 당연히 100만 원 받는 사람은 고통이 더 크게 됩니다. 이것을 형평을 맞추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울러서 이 벌금형은 이제 경미한 형인데 대부분의 서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민들을 좀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다른 자유형에서는 집행유예가 있는데 벌금형에는 집행유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해서 집행유예도 가능하도록 하자 하는 내용이 있고요. 납입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벌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에 지금 노역장 유치로 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폐지하고 자유형이나 아니면은 사회봉사형으로 함으로써 보다 저소득층의 서민들에 대한 인권을 좀 보호하자 하는 것이 이 앞으로 발의될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약자와 서민을 위해서 벌금형을 개선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추가 발언을 김희수 변호사님 좀 해주시. 네. 네, 그러면 서해상 수술가님, 네, 추가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들으셨다시피, 이 운동이 처음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이번에 황제 노역 사건 때문에 마치 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처럼 느끼실지 모르는데, 오창익 국장님, 우리가 얼마 정도 준비했습니까, 이 일을? 1년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 나와 계시는데 갑자기 법안 발의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안을 발의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법안에 발의한, 저는 뭐 법률가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소득 불평등이 곧 형벌 불평등인 사회가 아주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약자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한 사회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법률의 신을 디케라고 하는데 부자의 죄에는 안대를 하고 약자의 죄에는 칼을 휘두르는 그 형상이 아닌가 한국 사회에서 그렇습니다. 특히 이 노역행위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 불평등에 대해서 고치고자 하는 것이고요. 우리 법률 운동을 제안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중요한 표현이자 목적 중 하나는 약자에 대해서 모성이 있는 사회적 징계 내지는 사회적 보호 혹은 사회적 관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얘기를 혹시 기사로 쓰시거나 할 때 그런 부분에 같이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생 가능한 징계 내지는 뭐 그것으로서 이제 뭐 여러 형태들을 우리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 벌금형이 생겼을 때 다른 형태로 해서 자기 삶을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고자 하는 것이죠. 네, 고맙습니다. 예, 더 추가 발언. 예, 한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이 사회에 횡행했습니다만 이게 고쳐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3제곱, 4제곱으로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소득 양극화, 심지어는 이 형벌의 양극화까지 더 심해진 이 상황에서 여러 이 시민사회 단체인 분들과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법안을 검토를 했고 특히 김기준 의원님께서 이번에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 여러 기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것으로 저희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